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네. 7년 만에 찾아온 서베리아 한파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놀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미용실에 간만에 이렇게 최악으로 손님이 없을 때가 없었는데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그동안 못했던 미뤄놨던 그런 작업들을 이틀 동안 거의 폭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한테 까똑까똑까똑까똑으로 엄청난 문서의 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정보의 양을. 망언님 보셨어요? 이해가 가요? 아, 네. 두고두고 보세요, 평생.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확실히 밖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장사가 더 안 되겠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미용하면서 손님이 와야지 한 달을 또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갈 돈도 많고,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또 손님이 와야 되고, 사실 이러이러한 모든 상황이 잘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객님이 안 오면 힘든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지출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항상 일정치 않으니까. 수입이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지출은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많은 것을 자동이체로 만들어놔서 알아서 다 빠져나가죠. 제 오늘 통장에도 잔고가 앵꼬 났습니다. 다 빠져나가서 벌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지출이 정해져 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셔야죠. 더 많이 버셔야죠. 그쵸? 많이 버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미용실과 돈을 많이 못 버는 미용실 차이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예요? 뭘까요? 자, 64탄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64탄 기술력 있는 미용실은 불황이 없다. 자, 미용실을 이렇게 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많은 미용인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미용실 다 돌아다니면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미용이라는 거를 20년 이상 해보니까, 이제 이 미용의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찾아냈어요. 근데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근데 결론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야, 제가 엄청난 주위의 그 동네 미용실에서 엄청난 고객이 인정하는 기술력이 없으면 그 동네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좋아하면 뭐합니까? 요즘 이제 인터넷 마케팅이나 이런 SNS 소셜 마케팅 이런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걸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었습니다. 이 15평 미용실에서 하루 매출 300도 찍어봤습니다. 근데 호황이 항상 호황이 아니더라고요. 흘러가더라고요. 흘러가. 딱 어느 정도로 롱런하지 않고요. 딱 거기서 그때 그 시대만 어떻게 해요? 단짝으로 좋아지고 롱런을 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아주 거기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롱런하는 미용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롱런을 하지는 못하니까 항상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고객님이 계속 무한반복해서 한 사람, 이 고객님이 빠져나가면 다른 손님이 또 채워주고 이런 게 무한반복해서 항상 수입이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예전에는 소셜 마케팅이나 인터넷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게 한순간이더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유행이 확 지나가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매출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기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입, 항상 고정대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항상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끊기다 보니까 지출은 항상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죠. 잘 되는 게 중요한가? 아닙니다. 지금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고정 수입이 일정하게 롱런에서 항상 평탄하게 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즘 미용실이 어떤 미용실도 있냐면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미용실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재료상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요. 그럼 어떻죠? 요즘 원장님 요즘 진짜 힘듭니다. 매출 반토막 나도 안 돼도 있습니다.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 정리하는 미용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미용실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30평, 40평 미용실, 50평 미용실에 직원 한두 명 두고서 일하는 미용실 원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달달이 세나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한 뭐죠?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거 빼기도 아까워요. 왜? 빼면 전 재산에서 몇 프로의 비용이 어떻게 해요? 나의 손실로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미용실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게끔 유행을 따라가면서 내가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호황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다시 불황이 찾아오더라 이거야. 항상 농론했었어야 되는데 이 농론하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이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이런 소셜이나 티켓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고객님 한쪽 오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계속 오랜 단골로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고객님들이 오랫동안 단골로 남아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고객님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용실은 항상 새로운 신규 손님을 창출해야 되고, 신규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호황이었던 미용실이 갑자기 불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미용실은 제가 볼 때는요, 단골 손님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했죠. 단골 손님이 많아야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다는 얘기는 곧 뭘까요? 고객님이 그 단골 고객님들이 나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고객님한테 만족하는 헤어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술을 했을 때 고객님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지를 않아요. 역시 원장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 이 원장님한테는 가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이 있는 미용실들은요, 어떻게 해요? 신규 손님이 오면은 이 손님이 와도 다른 데 잘 못 가요. 못 도망가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마케팅 잘하고 아무리 티켓 많이 하고 쿠폰 아무리 많이 끊으면 뭐합니까?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유행이나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런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고. 민감할 수 있죠. 그리고 빠르다고. 빠를 수 있죠.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세계 경제대국 11위를 만들었잖아요. 세계 최고로 잘 나가는, 우리가 1950년대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도 성장을 한 나라로 저희가 성장을 했죠.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화를 살다가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빨리빨리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후유증이 생기다 보니까 미용도 똑같아요.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맛집이요, 음식점이요, 잘 되는 음식점은요 잘 되고 안 되는 음식점은 맨날 망합니다. 자, 결론은 우리 TV 볼 때, TV에서 시청하면서 사람이 좋다 뭐 이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성공시대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보죠. 그리고 TV 방송에 많이 내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많이 이제 인터뷰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의 블루오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호떡 장사로 성공 신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대요. 호떡 장사하면서 정말 즐겁대요. 모든 음식을 하는 게 다 즐겁대요. 호떡 장사가요, 별거 다 해요. 별 요리를 다 해요. 자꾸 개발을 해요. 미친 듯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성공 신화에 나왔더라고요. 호떡 파는 이 사람이 노점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호떡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 신화에 나왔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죠. 그쵸? 그 사람은 호떡으로 평생을 일궈낸 사람이에요. 호떡에 많은 모든 거를 다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미용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뭔가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용 분야에서 예전에는 모든 걸 다 내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쵸? 염색이면 염색, 펌이면 펌, 열펌이면 열펌, 커트면 커트 다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분야가 다 나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눠졌습니다. 그쵸? 커트도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눠졌어요. 숏커트 잘하는 사람, 롱머리 잘하는 사람, 남성 커트 잘하는 사람, 요즘 바버샵 대박이죠? 커트 요금 굉장히 비쌉니다. 바버샵. 그쵸? 엄청나게 비쌉니다. 누가 불황이라고 합니까? 그쵸? 바버샵에서 남자 커트 35,000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 미용실 되게 많아요. 옛날 우리 이발소 되게 무시했잖아요. 지금 바버샵이 어떻게 보면 일발소잖아요. 그쵸?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커트값 요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파마 요금이요? 파마 요금이 요즘 선진국하고 외국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커트 요금이 좀 저렴한 뿐이죠. 파마 요금은 사실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거의 오히려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파마 요금 더 비싸요. 염색 요금 우리나라가 더 비쌉니다. 자, 미용실에서 하다못해 저번에 우리 교육 받은 적 있었죠? 혈품 교육 받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명만 받으면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단골 고객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30만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파마를 말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펌에 미치셔야죠. 한마디로 내가 그 분야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미용실을 만들려면은요,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분야를 어떻게 해요? 미치듯이 파고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성공신화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잘 보니까 유행을 안 쫓아다니더라 이거야.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누가 마케팅 해주냐면 고객이 마케팅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근데 그 고객들이 만족하는 고객들이 마케팅을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주인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계속 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선생님, 자, 커트 요금 10,000원에 파마 요금 3만원, 4만원에서 하루에 20명만 받았어요. 그 정도 받으면 미쳐요. 그쵸? 난리가 납니다. 미용실 난리가 납니다. 못합니다. 그쵸? 10명 하기도 힘듭니다. 그쵸? 근데, 자, 파마를 하루에 2명에서 3명만 했어요. 커트도 하루에 5명에서 뭐 토탈에서 한 10명 정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더 여유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10명 한 사람이 더 시간이 여유가 훨씬 많겠죠. 그쵸? 근데 고단가야. 고단가야. 뭐냐 이거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또 연구 개발을 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인 여유에. 그럼 기술적인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용실의 단가를 올리는 거는 뭐냐요? 얘가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월등히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일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것 같죠? 어제 같은 거 그것도 우리 하림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아무 일 안 합니다. 저 어제
12시까지 원피스 봤어요. 집에 9시에 퇴근했어요. 12시 반까지 원피스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로지 미용실에서만 해요, 그 일을.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일을 많이 하면서도 속도도 훨씬 더 많이 해요. 뭘까요? 저는 살롱에서 손님도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일도 합니다. 마케팅 올리기도 하죠. 그쵸? 자료 다 올려요. 그런 모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출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동네치고를 그래도 선전하는 미용실이잖아요. 나름대로의 매출이 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 금액을 손님들한테 해줘도 고객님이 만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내는 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이 고객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고객이 인정을 해준다는 그 기술력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단가를 내더라도, 내가 아무리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고객님이 이 원장님은 이 정도의 비용을 내도 내가 아깝지 않아. 왜? 나를 아름답게 하니까. 이 원장님한테 이 정도 금액을 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깝지 않으니까 나는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20년, 30년 돼도 가격이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쵸? 고객님들한테, 나의 단골 손님한테 봉사하시려고. 가격 좀 올려. 그럼 가격 못 올리겠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왜? 내가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안 올까봐. 그러면 그런 장사는 무슨 장사예요? 기술력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고요. 정으로 하는 장사예요. 정으로 하는 장사. 뭘까요? 고객님이 오니까 너무 이제 친하니까 가격을 못 올리고 그냥 계속 똑같이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정으로 하는 장사. 정으로 하는 장사는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했으면 정이 생겨요. 그러면 미용실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10번을 짜는데 그 사람 특징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대한민국에 커트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판만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염색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동물이잖아요. 학습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도 단지 신규 손님이 왔을 때는 좀 버벅거리죠. 하지만 오래된 단골은 어떻게 돼요? 버벅거릴 일이 없잖아요. 정으로 우리는 장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정으로 장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정으로 장사를 하지 마시고요. 기술력으로 장사를 하세요. 기술력으로 장사를 하다 보면 불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행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요. 항상 롱런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유행은요. 유행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유행은 언제 따라가냐면요.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행은. 한 가지 일에 오랜 동안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그 유행이 저한테 옵니다. 자, 성공신화에 나왔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두 번째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계속 하고 있던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거를 본인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옛날서부터 본인이 계속 하고 있던 일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유행이 돼버린 거야. 대박.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정해주면서 더 발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무슨 커트를 해요? 블런트 커트를 합니다. 지금 블런트 커트를 저는 계속 블런트 커트만 제가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때요? 요즘 고객님들이 블런트 커트를 찾고 있어요. 너무 많은 고객님들이 블런트 커트를 많이 찾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샤기 컷을 고객님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요즘에는 블런트 커트를 원하는 고객님들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어요. 수술 치는 걸 싫어하는 고객님들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과 나와 코디가 맞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훨씬 더 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 달에 제가 이제 가격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고객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아, 원장님이니까 그 정도 올리는 건 당연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불안함이 있었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제가요, 많은 지금 공부를 하고요. 제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살아오면서요. 저는 공부하는데 제가 15%는 무조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제가 이 가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올려서 받겠습니다. 고객님이 그러니까 수긍을 해요. 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나는 이거 정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고객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고객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원장님, 진짜 원장님이 훌륭하십니다. 올리셔도 되겠어요. 가능하십니다. 그 대신에 너무 많이는 올리지 마세요. 왜? 부담되니까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제 능력만큼, 제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올려주세요.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내가 가격을 올리는 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올려도 고객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많이 어렵죠. 사람은요, 한 우물만 파야 된다고 저는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미용실이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어때?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저보고요, 외골수래요. 하나만 본대요. 사이트 여러 가지 좀 보시고 좀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노회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저한테 왜 하나만 보시고 왜 사이트 좀 보시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망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 거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보시고 좀 도전 좀 하시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다 망했어요. 근데 저처럼 한 우물만 봤던 사람들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4년 전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제가 500배 이상은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똑같아요. 매출은 똑같지만 어떤 게 성장했어요? 저를 알아봐주는 미용사들이 많아졌어요. 저를 이제 인정해주는 미용사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고객님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가격이 그때보다 2배 올랐어요. 시술 가격이 그때보다 2배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하고 그때 당시에 매출과 지금 매출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지금 그때 매출과 가격은 2배 올랐죠. 그럼 고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객님은 옛날보다 절반으로 줄었겠죠. 그쵸? 예전에는 가격대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항상 예약이 풀로 찼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기술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격을 월등히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고객은 많이 안 오지만 매출은 똑같아요. 그 대신에 나는 뭐를 내요? 뭐를 만들어요? 자료를 만들죠. 그 시간에는 저는 다른 일을 합니다.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생겨요? 많은 미용인들이 저를 또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미용사들한테 한 2-3통씩 맨날 전화가 와요. 사람은 변화를 하고요. 내가 한 가지 일에 뭔가를 진득하게 오래 하다 보면은요, 뭔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드만 계속 봤던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불황이 왔습니다. 하지만은요, 저는 한 가지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드를 보지 않고요,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블런트 커트. 저 파마 못합니다. 저 염색 못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미용사들 오면은 질문해요, 막. 염색에서 질문하고요, 파마에서 질문해요. 아, 저 그거 몰라요. 그 대신에 커트에 대해서는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든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한 호흡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행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헛물만 켜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했던 사람이, 기존에 한국물만 봤던 사람이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이 독점을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독점을 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후발주자인 거죠. 우리 한참 염색, 칼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존에 칼라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 예전에 열펌 엄청나게 비쌌죠? 그 사람이 비싸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열펌을 정말 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독점을 했었잖아요. 후발주자는 올라가서 그 돈을 받으라니까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금씩 유행을 따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버려요.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또 밀려버려요. 이 사람 가격 내리지, 저 사람 가격 내리지. 내가 그 가격 내리면, 저기도 저 열펌 잘하는데, 저기, 이 금액 받는데, 원장님은 이 금액 받아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정통으로 배웠는데, 나는 경력이 이만큼인데.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지금은 경력 필요 없습니다. 경력 따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바보예요, 바보. 경력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원장님 지금 시작하지만은요, 대한민국에서 커트 제일 잘하는 미용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파마 안 하고 염색 안 할 거야. 그 대신에 커트 독하게 파볼 거야. 진짜 내가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난 독하게 커트 팔 거야. 올려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고 고객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5년만 해보시면 현실 가능합니다. 5년만 하시면은요. 지금은 예전처럼 내가 경력이 많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파고 그거를 진득하게 하느냐,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인정을 해줘요? 고객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미용사들이 제가 머리를 잘한다? 근데 미용사들이 저를 인정해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살롱을 운영하는데, 살롱 운영하면서 내가 머리를 잘한다? 고객이 인정을 해야지. 미용사가, 옆에 있는 미용사가 머리 잘 자른다고 인정해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용사가 저 돈 벌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고객님이 저한테 고객님이 저한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고객님들한테 마음에 들어야지. 미용사들한테, 옆에 있는 미용사한테 마음에 드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월등히 앞서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 약속하셨어요, 저하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 요금 제일 비싼 미용실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죠? 네. 뭘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기술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시술 단가를 올릴 수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면요, 고객이 원하는 어떤 머리를 해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용사한테 고객은 머리를 맡겨요. 아셨나요? 자신감 있는 미용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죽도록 한우만 봐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분함 없습니다. 아시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